국고 보조금에 대한 정부 관리가 앞으로 크게 강화됩니다. 한국 근로자들이 일하는 시간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와의 발급 장수 격차를 1,000만 장 넘게 벌렸습니다. 중소기업 중 추석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업체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기관의 순매수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증권부의 강광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감 시황부터 들려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이 12거래일 만에 매수 기조로 전환하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2% 오른 2060.89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오전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잭슨홀 회의에서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했던 발언 여파 때문인데요. 앨런 의장은 미국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좋아지고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실업률 외에도 전반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앨런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유보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를 두고 시장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미국 증시가 같은 날 혼조세를 보였고 국내 증시도 불안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오후 들어 12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지수가 소폭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960억 원어치 사들인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630억 원, 270억 원어치를 내던졌습니다. 개인은 2거래일째 매도세를 이어갔고 외국인은 5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섬유유복, 의약품, 증권 등이 강세를 나타낸 반면 의료정밀, 기계, 전기전자 등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SK하이닉스, SK텔레콤, 삼성생명 등이 올랐고 반면 삼성전자, 기아차, 신한지주 등은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파버나인의 주주가 무려 204명이나 이 무더기로 특별 관계인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뭔 경우입니까? 네, 파버나인 주주 204명이 무더기로 특별 관계인 신고를 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공동 목적 보유자를 합한 특별 관계자가 100명을 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오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 파버나인의 주주 204명은 특별 관계자로서 파버나인의 지분 6.8%를 보유하고 있다며 주식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정기, 임시 주주총회 및 재반 법률에 규정된 주주 권리 등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일체 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유 목적을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보고자로 기재된 인물은 이진 스카이라인 대표입니다. 그는 케이블 방송 등에서 증권투자 클럽을 운영하는 증권 전문가로 신고서를 제출한 204명은 자신의 투자클럽 회원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증권투자클럽에 가입한 회원들이 한 업체 주식을 함께 매입한 뒤 당국의 특별관계인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이 씨는 앞으로 회사 측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조치 등들을 요구하는 등 주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광글라스가 중국 진출을 본격화하고 또 자회사 이익 성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인다면서요? 네, 삼광글라스가 중국 진출 본격화와 자회사 이익 성장 기대감으로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삼광글라스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4.96% 오른 67,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광글라스의 주가가 크게 오른 까닭은 중국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며 성장성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광글라스는 올해 초부터 중국 판매법인인 삼광운체 국제무역유한공사를 설립하는 등 중국 매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회사들의 성장성도 긍정적입니다. 삼광글라스는 그동안 자회사 이테크건설의 손실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김태성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저가 수주한 해외 플랜트 사업이 완료되면서 이테크건설의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고 또 다른 자회사인 군장에너지도 대규모 증설을 계획하고 있어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광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눈먼 돈이라고 비판받는 국고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크게 강화합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 등이 적발한 국고 보조금 지원금의 비리 규모는 1,7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부정을 막기 위해 정부는 유사 중복 국고 보조 사업을 통폐합하고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우선 부처별로 흩어진 국고 보조금 정보를 올해 안에 연계해 공개 활용하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한 뒤 내년부터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보조금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에 대한 이력과 보조금의 배정, 집행 등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국 근로자들이 일하는 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 멕시코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2,163시간으로 OECD 34개국 중 멕시코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그리스와 칠레가 2,000시간이 넘었습니다. 한국인의 근로시간은 평균인 1,770시간에 1.3배에 달했으며 근로시간이 가장 적은 네덜란드의 1,380시간과 비교하면 1.6배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한국인들의 근로시간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간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가 2008년에서야 멕시코에 1위 자리를 넘겨줬습니다. 작년 말을 기점으로 신용카드 발급 장수를 뛰어넘은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와의 발급 장수 격차를 1,000만 장 넘게 벌렸습니다. 한국은행 집계 결과 올해 6월 말 현재 체크카드 발급 장수는 1억 600만 장으로 6개월 전보다 400만 장이 늘었습니다. 이에 비해 신용카드는 9,371만 장으로 831만 장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말 사상 처음으로 체크카드가 신용카드 발급 장수를 추월하며 격차는 1,229만 장으로 확대됐습니다. 남택정 한국은행 결제안정팀 차장은 신용카드 발급 장수는 올해 1월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 이후 휴면카드 자동 해지 증가로 크게 준 데 비해 체크카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소득 공제 혜택 등이 부각되면서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 가운데 추석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업체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902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추석자금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는 업체가 47.2%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매출 감소가 77.7%로 가장 많았고 판매 대금의 회수 지연 52.8%, 납품 단가 인하 33.2%가 뒤를 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은 이번 추석을 보내기 위해 업체당 평균 2억 2,360만 원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6,470만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업체는 조사 대상의 61.2%로 지난해보다 5.3%포인트 줄었고 지급할 상여금도 평균 62만 2천 원으로 지난해 83만 원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항공 수요 증가에 따라 김해공항이 2023년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영남 지역 항공 수요 조사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김해공항 등 영남 지역 5개 공항의 장내 항공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공항공단과 한국교통연구원이 1년간 진행한 연구 결과 공항 이용객이 가장 많은 김해공항은 2015에서 2030년 항공 수요가 연평균 4.7% 증가해 2030년에는 지금보다 2배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최정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수요 조사 결과 장내 항공 수요에 맞춘 대책이 필요하다며 신공항의 입지와 규모, 경제성 등에 대한 검증을 위해 5개 지자체 간의 합의를 거쳐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기업들도 체질 개선 작업에 한창입니다. 자, 비슷한 계열사는 합치고 또 비핵심 자산은 매각하는 등 사업 구조 재편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산업부의 유주희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떤 기업들이 사업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습니까? 예, 우선 삼성이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사업 구조를 대거 개편했는데요.
지난해 제일모직의 패션 부분을 삼성 에버랜드로 합쳤고 올해는 전자와 재료 부문을 삼성 SDI로 넘겼습니다. 삼성 SDI는 올해 말부터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사업을 중단하고 삼성그룹의 신성장 동력으로 지목된 리튬이온 2차 전지 사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현대차그룹은 최근 현대위아의 현대위스코와 현대메티아를 흡수합병시켰고요. 현대오토에버와 현대 C&I도 통합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계열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이 밖에 한화그룹은 10년여 만에 대대적인 사업 구조 조정에 착수했는데요. 태양광, 석유화학, 첨단 소재 등 신사업 중심으로 체질을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포스코는 비주력 사업의 매각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포스코 특수광, 광양 LNG 터미널, 포스와인 등 5개 계열사와 자산이 매각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90년대 말 그 외환위기 때 IMF 때의 구조조정과는 사뭇 좀 다른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점을 들 수 있을까요? 예, 외환위기 때의 구조조정과 사업 개편은 외부에 의해 실시된 반강제적인 면이 강했는데요. 반면 최근의 사업 개편은 미래의 성장 동력에 집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최근엔 한 차례의 개편으로 끝나기보단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된다는 점도 차이입니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동안 G2로 성장한 중국, 엔저를 얻은 일본 등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구조조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사업 재편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M&A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M&A 관련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최근 2년간 M&A가 단 3건에 불과했던 삼성전자는 이달에만 2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 미국의 스마트싱스와 콰이어트사이드를 인수했습니다. 한화도 태양광 사업 강화를 위해 호주 엠피디얼의 지분을 인수했고 두산은 미국의 클리어엣지 파워를 사들였습니다. 다만 경쟁국인 중국, 일본보다는 M&A 활동이 부진한 상황인데요. M&A 전문 시장 조사 기관인 머저마켓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과 일본의 해외 기업 M&A 규모는 각각 351억 1천만 달러, 319억 3,700만 달러인 반면 우리나라는 고작 14억 7천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M&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주희 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업 대부분이 추석 연휴 다음 날인 9월 10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말을 포함해 최장 6일 쉬는 황금 연휴를 맞는 기업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과 LG, SK, 포스코, GS,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들은 대체 휴일을 맞아 5일에서 6일의 추석 연휴를 보내게 됐습니다. 생산 라인 특성상 휴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일부 공장 직원은 근무 수당 보상을 받습니다. 삼성전자가 9월 5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2014에서 업계 최대 크기의 105형 벤더블 UHD TV를 최초 공개하고 삼성전자의 커브드 UHD TV 라인업을 대거 공개합니다. 삼성전자의 벤더블 TV는 TV 시청 시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평면 화면과 커브드 화면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TV입니다. 벤더블 TV는 기존 풀 HD TV보다 4배 많은 800만 화소와 반지름이 업계 최고인 4200mm의 공유를 적용했습니다. 김현석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부장은 이번 IFA 전시장을 찾는 고객들과 거래선들에게 새로운 TV의 카테고리가 된 커브의 힘을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K건설이 캐나다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오일샌드 플랜트 공사를 단독 수주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SK건설은 최근 캐나다의 최대 석유 생산업체인 성코, 테크와 프랑스의 토탈 등 3개사가 공동 투자한 회사인 포트힐스 에너지가 발주한 공사를 약 2조 6천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이번 공사는 캐나다 서부 엘버타주 포트힐스 광구의 오일샌드를 채굴해 하루 18만 배럴의 비투맨을 생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SK건설은 상세 설계, 구매, 시공 관리의 주 계약자로서 40개월 만인 오는 2017년 말 플랜트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KDB 산업은행, 산흥금융지주, 정책금융공사 임직원들이 함께 21일 강원도 철원군 양지리 마을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통합을 앞두고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산은금융지주 40여 명의 임직원들이 함께한 첫 번째 공동 참여 활동입니다. 이들은 1사1촌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양지리 마을을 방문해 이 마을의 특산물인 홍고추와 피망 따기 작업에 참여하는 등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도왔습니다. KDB 산업은행 관계자는 향후 헌혈 캠페인, 결연마을 특산물 구매 캠페인, 김장 나누기, 헤비타트 행사 등 통합산은의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